겠습니다. 네, 저도 제 고민을 좀 적어왔는데요. 아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거랑 비슷하게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인구 밀집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각 지역이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가 고민이고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말꼬리 같긴 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는 안 돼요. 완화 정도.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또 이게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기도 해요. 국가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 심하다. 이게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이제 점점 커지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딱 그런 거죠. 경기도 일원에 또 서울 가까이 서울 여기는 아파트 한 평이 3억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10평 하면 10평 내에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30억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뭐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하다못해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자꾸 그 꼬투리를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문제가 삼더라고. 예를 들면 생산시설을 만들 때는 지대, 땅, 뭐 터가 있어야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 땅값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인데 서울 인구는 개발 불가능한 임야도 산도 평당 300만 원, 500만 원씩이에요. 웬만히 쓸만한 땅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해요? 이 경쟁이 안 돼요. 그래도 몰려. 여기서 안 하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 서울 안 가면 일자리가 없대요. 기업은 지방으로 가려니까 서울 근처에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몰빵 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해 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는 아무 자원도 없고, 뭐 자원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간신히 모아가지고 막 국민들 억지로 저축하고 막 해외에서 차관 빌리고 억지로 하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요즘 말하는 올인작전, 특정 지역에, 수도권 또는 대도시, 특정 기업, A, B, C, 땡땡땡 대기업 몇 군데다가 또는 특정 개인들에게 돈 빌려주거나 이러면서 몰빵을 한 거예요. 몰아준 거예요. 이게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죠. 이건 한천 성장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패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기업 부패, 누구 몰아줄 권한을 여기다 몰아줄까 저기다 몰아줄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 권력을 이제 뇌물을 받고 거래하는 거죠. 이 부정부패가 생겨요. 그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버렸죠. 대신에 기업들은 어쨌든 커졌어요. 그리고 혜택을 또 국민들이 일부 받았어요. 낙수효과라 그러죠. 근데 이제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몰빵을 하는 바람에 효율이 이제 한계 효율이 제로가 됐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지방으로 분산하든지 이제 균형 성장 정책을 취해야 돼요. 이제 정책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몰아서 손해가 나는 이제 때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몰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게 효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게 딱 아까 얘기했던 양극화 상태예요. 한쪽에 너무 자원 기회가 많이 몰리니까 이게 막 남아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썩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기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공평한 균형 성장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지방이 분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기업도 이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전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이나 또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여기에 기회를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더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도 대기업에 올인하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 특권 계층이 사실 있어요. 특히 법률가들 너무 심해요. 재무 관료들. 이 사람들은 평생 막 란 찾아가지고 잘 써요. 이거 자기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특권적으로 특권을 누리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로. 이게 이제는 분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전환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따라요. 기존에 별로 노동 안 하고도 노력 안 하고도 몰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키우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공정하게 하면 뺏기는 것 같잖아요. 이때까지는 불공정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정 상황이 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은. 그러나 그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해요. 소위 개혁이죠. 그 개혁, 바꾸는 공정한 사회로 전환하는 데 이 개혁에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갖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어. 콘텐츠도 발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과학기술 산업, 기술 첨단 산업도 살 길이 생겨. 그냥 계산 열심히 하고 뭐 머리 잘 쓰고 막 인공관계 잘 만드는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 힘들지만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 에너지가 작년 12월 3일 계엄이라고 하는 이 피크에서 이제 드디어 꺾이는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본 거예요. 이제 모라 가지다가 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는 바람에 터져버렸어요, 이게. 이게 이제 비상계엄 사태죠. 이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세상?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이런 사회 안 되지라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12월 3일에 시작됐던 이 일이 이제 6월 3일로 딱 6개월 만이더라고 보니까 123일만. 그거 희한해요. 12월 3일 일인데 123일. 희한하죠. 하여튼 역사에는 그런 우연적 요소들이 또 일치하기도 해요. 전 추수수 아닙니다. 그냥 우연을 얘기해 본 것 뿐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됐다. 기대를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학이 따라 또 달려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힘이 세요. 민주주의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힘없는 다수가 이론적으로 센데 현실에서는 스피커가 큰 마이크든 이 기득권자들이 훨씬 더 세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번이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고 결정적 위기이기도 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희망을 가집시다. 네. 결정적 기회가 왔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네, 이렇게 5개의 고민이었죠. 이공계 상황, 그리고 사회 갈등, 등록금, 주거, 또 지방 균형 발전까지 네, 고민 들어봤는데